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부동산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규모별 거래 비중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파트 가격별로 전체 거래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본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6억 이하 주택이라는 거죠. 2022년 1월부터 5월 9일까지 36.8%였는데 7월 이후에는 45.6%나 된다는 부분이죠. 언론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금리가 치솟아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서 대출 부담 적은 저가 위주의 거래가 쑥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죠.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왜냐면은 주택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출은 이자 부담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높은 주택은 향후 부동산 전망에 따라서 수요가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어야 사람들이 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고 그냥 우리 순수한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자 할 때 이 이자 부담은 신경이 쓸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일수록 수요 감소가 부동산 하락기에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이자 부담하면서까지 사기 싫다는 거죠. 자, 특히 이번 거래 비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9억 초과 10억 이하 아파트가 가장 크게 비중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2022년 1월부터 5월 9일까지 24.1%였는데 현재는 20%까지 4.1%포인트로 전체 아파트 가격대 중에서 가장 크게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9억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는요, 갈아타는 수요자가 가장 많이 접근하는 가격대예요. 왜냐면 서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라서 10억 초과 아파트는 아예 대출이 한 푼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전유물이고 실제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많이 접근하는 가격대가 9억 초과 15억 이하라는 거죠. 근데 갈아타는 수요자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집값 상승 기대감일까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갈아타는 비용이 줄어드는 게 가장 최고예요. 내가 옮겨가고 싶어하는 주택이 있었는데 얘가 더 많이 올라가 버리면 내 집 팔아도 부담이 늘어나서 못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옮겨가고 싶어하는 주택이 많이 떨어졌네? 그럼 갈아타는 비용이 과거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옮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옮기려는 상급지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오히려 갈아타는 수요자한테는 호재인데 왜 이렇게 크게 감소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지역의 거래 가뭄 때문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7월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이 안 됐어요. 2,900건이에요. 8월 달은요 2,139건인데 이 추세가 이어지면 아마 2,500건밖에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거래량인지 아직 실감이 안 나시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가장 낮은 거래량이 2008년 11월이었거든요. 경기도 지역이. 그때 3,675건이었습니다. 그거보다 20% 이상 줄어든 거죠. 그리고 가장 부동산 시장이 살벌하게 하락했던 2012년, 2013년 대세 부동산 하락기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가장 낮았을 때가 5,776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로 안 팔리는구나. 그럼 기존 주택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갈아타는 수요자가 가장 먼저 감소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참, 그리고요, 이 표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45.6%, 거의 절반까지 된다는 거, 이거는요 다른 가격대 비해서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다는 거지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거래가 잘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 요즘 수요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적용되는 정책 모기 대출 금리가 4% 중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집 살려는 사람들도 이 금리 보면 대부분 도망가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령대별 다중채무자 현황이 공개가 됐어요. 2022년 6월 말 기준입니다. 자, 일단 다중채무자가 무엇이냐면요, 금융권 3곳 이상 대출을 받은 차주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렇게 3곳 이상이 대출받은 사람이 흔하냐? 흔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투자와 관련된 대출로 판단이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부동산 쪽에 더 많이 의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다중채무자가 무려 451만 명, 2019년 6월 대비 28만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30대 이하가 무려 139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자,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다주택자는 23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주택자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일 것으로 보는 거죠. 그냥 내 집 한 채 잘 갖고 있으면 되겠지만 주택가격이 상승을 지속하게 되면 유주택자들도 욕심을 부리면서 주택수를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대출은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세된 주택담보대출 받고 그리고 추가로 주택하는 이고 신용대출이나 또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정책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서 다주택자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다주택자 당연히 금리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솔직히 누가 이렇게 금리 많이 오를 줄 알았겠습니까? 다주택자의 이자 부담이 껑충 뛰어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여기에 코주부 순서대로 자산의 거품이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의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 파산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요. 1년 이하 단기 매도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10명 중 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올 2분기 기준으로. 이게 왜 단기 매도가 늘어나냐? 일단 양도 차익이 있을 때 단기 매도하면요.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서 대부분 선택 안 하는 옵션인데 이거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던지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금리 인상이 지속될수록 이런 식으로 단기 매도한 사람 크게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소식은요. 전세보증금 사고금액 급증입니다. 자, 전세보증금 사고금액이 8월까지 5,36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5,790억 원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땐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요. 2022년 전체 전세보증금 사고금액은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 대비 38% 급증을 했다는 거죠.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뭔가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했는데 집주인이 만기가 됐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네. 아니,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전세 금액은 하나도 안 낮추고 세입자는 안 구해주고 나는 입주를 해야 되고 답답해 미쳐요. 그러면은 세입자가 허그에 신고를 합니다. 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안 해주는데요?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 만기 지났나요? 거기서 확인하고 예, 지났어요 하면은 바로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한테 채권 추심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입자가 신고하는 것을 사고 접수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고가 접수된 금액이 지금 8월까지 5천억 원이 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고 금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리가 3%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4.5% 내외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2023년에 만기되는 전세 계약 시작 당시에 전세 대출 금리는 2% 초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전세 대출 금리가 2배가 올라갔네. 그럼 고가로 전세 계약한 세입자는 다음 수요자를 찾지 못해서 내가 받는 전세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하늘이 도우셨구나 해서 바로 신고 접수해서 돈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게다가 내년에는요, 입주 물량도 크게 늘어나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2023년에 19만 2천 호입니다. 올해 16만 6천 호였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3만 호 가까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 상황에서 물리적인 주택수 자체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깡통전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깡통전세의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빌라, 오피스텔, 외곽지역 아파트 전세는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80% 이상이면 위험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매매 가격이 20% 빠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이미 20% 이상 빠진 단지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입자분들 내년에 만기되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존 전셋집이 빠지기 이전에 내가 뭐 금매를 잡는다거나 전세를 구하는 액션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동할 계획이 있다면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집주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건 불이행하는 거고, 내가 섣불하게 어딜 계약했다가 그 대금을 못 지불하는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매매나 전세를 옮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 구하는 분들 꼭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가계약 입금하기 전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되거든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 업체 대리점에 연락하셔서 가입 가능한 매물인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본사에 연락하시면 아마 업체 대리점 알려주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번지수하고 동호수 알려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위험 리스크가 분명히 보이는 이제 주거 형태가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반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월세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제 세입자들이 똑똑해져서 빌라나 오피스텔 예전처럼 전세에 내어놨다고 좋아하지 않고 월세나 반전세로 체크하시면서 보증금을 지키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상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블로그 자료실 운영하는 거 아시죠? 부동산 가격 전망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저희가 넣을 만한 분양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